자, 이제 21번부터 출발을 좀 해볼게요. 이게 지금 하고 이제 한숨 섞인 웃음이 나는 이유는 시작부터 굉장히 답답한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충격적이었던 건 정답률은 아직 이게 확정이 아닌 것 같은데 50%나 나왔어. 저는 이거 한 30% 이하로 떨어질 줄 알았거든. 근데 꽤들 잘들 하시네. 하지만 이 해설 강의는 여러분들하고 저랑 뭘 비교하셔야 된다고? 네가 얻어갈 것이 무엇이고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무슨 생각을 더 해봐야 될 거고 하는 것들 저랑 같이 이제 공유해 주시면 될 겁니다. 자, 일단 이 문제에서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음과 같아. 데카르트가 얘기하는 나무의 비유고 그래 뭐 중요하지. 심지어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시험장에서 시험지에 그림 그렸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여기 그렸어요. 여기. 이따 그려드릴게요. 진짜 그렸습니다. 근데 결국 핵심은 뭘 거냐면 아주 수상적이고 철학적인 내용으로 너네를 엄청나게 흔들어 제낄 거라고. 철학적. 근데 그 내용을 이해하면 좋지만 이 내용에 함몰되시는 순간 오히려 답은 못 고를 수 있게끔 되게 만들어 놓은 문제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니 오히려 여러분들 입장에서 중요한 건 뭔데? 제가 계속 반복할 그 녀석. 야, 요 소재 하나와 또 다른 요 소재 하나 사이는 이러한 관련성과 관계성이 있는데 너 이거 알고 푸니? 라고 하는 거를 핵심으로 잘 인정하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들어갈게요.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드릴 거야. 이건 시험장에서 못할 수도 있겠다. 나도 이해 못했다. 뭐 어떤 선지는 이거 좀 너무 오버 아니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감 없이. 자, 초반에 과학이라고 하는 녀석과 철학이라고 하는 녀석의 어떤 유니티래. 유니티라고 얘기하면 뭐 통일성, 뭐 하나됨, 뭐 요 정도 아닌가? 근데 아직은 확실히 모를 수 있다. 특히나 어디서라 그랬냐면 예전에 있는 고전적 센스에서 봤을 때의 과학과 철학에서의 어떤 유니티 되는 거. 모르겠어. 좀 더 가자. 어쨌든 그건 가장 잘 묘사가 된다 그랬습니다. 뭐에 의해서? 유명한 이러한 비유에 의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슴이 탁 답답해지는 시기가 요 밑에 이제 비유죠. 비유.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이거 어디 가냐? 미안. 여기 더 루츠부터 해서 여기까지구나. 이해를 하시면 좋긴 좋으나 이해 안 되시면 있는 정보 그대로를 받아줘. 그대로 받아들이기. 안 그러면 이해의 영역에서 너무 어중간하게 걸쳐져 있잖아. 그러면 네 생각이 들어가면서 자꾸 이게 말이 꼬이기 시작해. 하나,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 뿌리요. 자, 이거 뭐와 상응하고 뭐에 대응되는 건데? 얘가 메타피직스라고 했어, 얘들아. 참고로 여러분들 V단어 하신 분들 여기서 하는 느낌이 한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단어를 알고 풀 때랑 모르고 풀 때랑 약간의 그 밀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 자, 첫 번째. 이게 아마 V단어 300번대에 들어간 단어고 실제로는 작년 교재에는 제가 이거 넣지 않았는데요. 올해 새로 신설해서 넣었다라는 건 최근 2년간 어마무시하게 자주 나오는 단어야. 지금 제가 떠오르는 건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 관련된 순서 배열 지문에서도 이 단어가 등장하고 이게 되게 중요하게 나옵니다. 자, 보세요. 소위 우리 메타피직스라는 녀석이야. 얘 형이상학이라고 부르는 녀석인데 이 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얘는 V단어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을 거야. earthly 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earthly라고 하는 녀석은 뭐냐면 세속적인 거 얘기하는 거야. 즉 세속적이거나 또는 약간 실질적인 거가 아닌 개념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본질에 대한 탐구라고 하시면 돼요. 본질에 대한 탐구. 나는 왜 태어났나? 왜 사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 세상은 무엇인가? 이런 아주 본질적인 학문이요. 또는 신의 존재는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형이상학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이건 어떤 게 아닌 건데 너무 실질적이거나 이런 세속적인 거 이런 게 아닌 거 얘기하는 거야. 됐나? 자, 어쨌든 다시 가보자. 나무의 뿌리라고 하는 녀석은 어떤 형이상학이라는 녀석에 해당되고 대응되고요. 이게 인텔리저블 이해할 수 있는 원칙이다. 사실 이 단어도 V단어 화이팅이죠. 똑똑한 게 아니고 인텔리전트가 아니고 인텔리저블 이해할 수 있는. 더 갑니다. 트렁크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번에 수강평에 너무 고마워 얘들아. V단어 난리 났지 이번 시험에서는. 정말 많이 보고 있을 겁니다. 트렁크 제가 외우시라 그랬죠. 그럼 짐 싸는 트렁크 아니고 식물의 몸통이에요.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럼 식물의 몸통이라는 녀석은 어디 대응돼? 물리학에 대응되고요. 그리고 소위 브랜치라는
뭐 가지나 아니면 열매라는 녀석은 뭐에 대응돼? 우리가 소위 뭐라고 부르는 applied science라고 얘기했습니다. 참고로 이거 응용과학 이렇게 못하셔도 돼. 그냥 과학 이러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져다가 여러분들이 물론 이해하면 좋지만 모르시면 그냥 그 정보 그대로라고 받아들이고 출발하라 그랬잖아. 잠깐만 저도 근데 그림 한번 좀 그려볼게. 그래서 그림 진짜 개못 그리는데 하이 뿌리, 몸통, 열매나 가지. 자, 뿌리라고 하는 녀석 아까 뭐라 그랬었냐면 메타. 형이상하. 그 다음에 줄기가 아까 뭐라 그랬니? 뭐라 그랬어? 물리학. 그 다음에 요 녀석이 아까 과학. 사후적인 거 하나만 드릴게요. 저는 처음에 이 지문 읽으려고 했었을 때 뭐부터 출발하려고 그랬었냐면 요렇게 출발하려고 그랬어. 뿌리래매. 그러니까 원인이잖아. 원인 얘들아. 실제 수거로도 있습니다. A has its roots in B. A는 B에 뿌리를 두고 있다? 아, 그럼 B라는 근원 때문에 A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게 해주는 이 키워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결국 과학이라고 하는 녀석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형이상학이라는 걸 기반으로 생기는 건가? 라고 읽으려고 들었어. 혹시 나랑 비슷한 생각 하시는 분들 있었나? 자, 근데 이런 거 잘 못하셔도 상관은 없다. 자, 좀 더 갑시다. 자, 지금 계속 데카르트 형님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형님이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자, 제가, 이 해설 강의 그냥 얻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어떤 단어와 어떤 문장 해석과 문장 연결과 명확한 기준점과 오답 선제 싸움, 요런 거 얻어가시라 그랬잖아. 첫 번째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야. 파란색 어딨나? 여기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장이 개별 문장 단위로 봤을 때도 해석이 잘 됐으면 좋겠고 심지어 얘는 이전의 문장과도 연관성이 좀 보였으면 좋겠고 또 얘기하면 이게 제대로 읽히는 순간 야, 이 지문은 그냥 스토리텔링이 아니고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건가? 라는 명확한 기준점도 잡혔으면 좋겠어. 형광펜 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 나랑 좀 비교합시다. 갑니다. 첫 번째, 너네도 나랑 이런 생각 했는지 저 regard라는 단어 봤을 때 뭐가 자연스럽게 떠올랐냐면 수거 많이 공부하셨던 분들 regard A as B 그럼 A를 B로 고려하다라고 하는 게 떠오르셨던 분들도 있을 거야. 근데 이게 웬걸? 갈아보면 as가 나와. 근데 이렇게 해석해서 뭐뭐를 고려하다라고 하면 해석을 완전 잘못하게 되신 거야. 자, 말 나온 김에 이건 필기 여러분들은 잘 해놓으세요. 이런 해석적 측면 보셔야 돼. A를 B로 고려하다라는 regard A as B는요. A, B 둘 다 명사가 나와요. 예를 들어, hey, please regard me as a teacher. 이라고 얘기하면 나를 티처로 생각해줘. 이 느낌이죠. 명사가 나와야 돼. 그러나 지금은 어떤 느낌인데 as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왔어. 그러니 얘는 뭐뭐처럼 이게 아니고 그냥 뭐뭐 할 때 뭐 이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접속 사이트죠. 갑니다. 데카르트 형님은요. 전체 시스템을 생각했대. 뭐에? 과학과 철학이라고 하는 녀석의 전체 시스템을 생각했대요. 뭐 할 때? 오늘날에 우리가 뭘 생각할 때? 과학만 생각할 때라고 얘기했어. 아, 이 느낌이었을까? 이거 사후적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거 시험 현장에서 돼야 될 수준입니다. 뭐 단어도 어려운 거 아니고. 그럼 질문. 지금 데카르트 형님은 과학과 철학을 whole system, 전체 시스템이라고 생각했다니까? 아까 뭐랑 연관되니? 문장끼리 연결. 괜찮아? 과학과 철학을 유니티로 봤다니까. 그러니까 처음엔 유니티가 무슨 말인지 잘 이해 안 됐어도 아, 이거 통합된 거? 유니파이 된 거? 유니티인 거? 하나 된 거? 하나의 전체 시스템? 요 정도 느낌이야. 됐나? 근데 뭐 할 때? 오늘날에 우리는 과학만 생각할 때요 라고 얘기했다니까. 됐나? 이 순간 약간 지금 오늘날과 데카르트 형님의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들어와야 돼. 이 짐은 밑에 더 어려워. 근데 이런 것까지 너네들이 버린다? 그러면 이거는 해결이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어. 물론 정답은 잘 맞추셨으니까 짝짝짝 좋은데 네가 나중에 다음 시험에서 다른 시험에서도 성적이 올라가려면 이 정도 급을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고. 노트에 적어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에서는 오래전 예전의 생각을 얘기하고 있었던 거고 여기는 오늘날에 우리는 이렇습니다 라는 말을 사실 썼던 거였다고. 됐나? 자, 문장 좀 더 읽고 지금 정리한다. 자, 부연 설명 봐봐. 자, 이것도 해석 잘해야 돼. 잘 봐라.
데카르트 형님은요, 뭐라고 느꼈냐면 형이상학적인 원칙이 궁극적으로 정당화되는 건 뭐에 의해서 정당화되는데? 열매에 의해서 이 형이상학적인 것들도 정당화되지 not merely, 단순히 뭐에 의해서는 아니라 그랬어? 그냥 self-evidence, 자기 증거, 그러니까 자명한 거, 자기 스스로 증거를 뭐 내미는 거, 뭐 등등등 이런 것으로만 정당화되는 건 아니었다고. 이게 솔직히 진짜 어렵죠. 자, 근데 정리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제가 이제 약간의 열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2023년에 6월 평가 모의고사가 킬러 문항이다라고 대통령이 낙인을 찍은 이후로 분명 뭐를 얘기했었냐면 지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추상성을 좀 더 낮추겠다. 대신 선지는 어려워지긴 하겠지만 그걸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이런 걸 우리가 지문을 봤을 때 진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지문인가? 그러니까 그냥 똑같아. 변함없어. 그냥 어려운 거 어려운 대로 나온다니까요. 자, 그럼 정리 갑니다. 데카르트 형님 D라고 하고요. 옛날이죠, 옛날. 그러니까 이 형님은 과학이랑 철학이란 녀석이 홀 시스템이야. 전체의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여기까지 왔죠? 그리고 그 녀석을 오늘날에는 today 뭐 할 때라고 그랬어요? 오늘날에는 과학만 생각할 때라고 그랬죠? 과학 언론이라고, 언론. 됐었어? 그리고 아까 정당화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데카르트 형님은요, 요 메타피지컬 요거 있죠, 요거. 요 놈이 정당화되는 거. 이거 정당화. 그것도 뭐에 의해서라고 그랬었냐면 이 과학이라고 하는 그 열매에 의해서 얘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그랬었어. 근데 이게 좀 말이 어렵죠. 다만 이건 사후적이라 못해도 된다. 결국엔 데카르트는 얘들이 다 그냥 연결이 돼 있구나. 근데 오늘날에는 우린 요것만 보고 있었을 때 얘는 자꾸 이걸 연결시켰구나. 요 관점이었었어. 근데 이게 쉽지 않다. 현장에서. 자, 좀 더 가보자. 그러니까 얘들아 보이니 이제 자꾸 이러고 있다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 이거 과학이에요. 이거 뭐 응용과학이에요. 라고 부르는 거. 근데 그게 consistent for him. 그에게는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이걸 응용과학이다 라고 하는 건 데카르트 형님에게는 뭐였습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비교하고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얘기해봐.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거 응용과학이에요. 라고 오늘날 부르는 것이 이 형님에게는 이거 다 같이 있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관점으로 보시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 이건 뭐뿐만 아니라 메케닉이라서에 해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but also in medicine and ethics래. 이런 건 뭐 메디슨, 그러니까 의학이나 아니면 윤리학 이런 것들에도 해당이 됩니다라는 말을 줬단 말이야. 제가 지금 이제 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가 있잖아. 지금 방금 여기. 요게 나중에 제가 이따가 어떤 선지 가지고서 막 열변을 토할 거냐면 5번 선지 가지고서 조금 얘기를 할 거거든. 근데 의외로 여러분들 5번 선지 간 분들은 거의 없어. 근데 이 해설 강의는 지금 그 용도가 아니니까. 너가 나중에 5번 선지 헷갈릴 수도 있을 설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요거 좀만 기다려주세요. 잠깐만 다시. 오늘날의 과학이라는 녀석이 그에게는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에도 있었대. 그러니까 윤리학이나 의학이나 아니면 메카닉스라고 하는 녀석 거기에도 어떤 과학이라는 녀석이 있었다고. 그럼 뭔 소리야? 다 연관돼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읽어도 상관은 없다. 자, 좀 더 간다. 자, 어려운 점이 뭐였냐면 from the general principles of Cartesian, Aristotelian, science, philosophy 어려워. 다만 밑에 데카르트 줬죠. 그럼 봐라. 데카르트 형님의 가지고 있는 일반적 원칙에서부터 나오는 어려운 점, 안 좋은 점이 있대. 그게 뭐래요? No result. 그 어떤 결과도 도출이 되지 않아. 왜? 어떤 녀석이 도출이 되지 않아?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해봐. 이 형님이 만들어낸 결론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그건 어떤 결과를 못 만들어내겠니?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못 만들어내기지 않겠니? 자, 다시. 이 관계에 대한 인식으로서 문장을 뚫어내보자니까. 옛날엔 이랬는데 오늘날은 이것만 본다고. 근데 이 형님이 나타내는 결과는 이런 결과를 못 만들어낸다니까. 뭘 못해? 여기서 하는 건 못하겠네. 자, 그러니 어디 보자. 정확하게 뭐와 일치한? 관찰과 일치한 녀석으로 오는 결과는 만들어내지 못한대. 하지만 이러한 원칙들이란 녀석은요.
뭐처럼 보이냐면 이해할 수 있을 만하고 뭐 그럴듯해 보일 수도 있겠대. 뭔 소린가 싶은 얘기도 하니 이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럴듯해 보인다? 나와 있는 것만 정리해보자. 자, 그럼 데카르트 다시. 얘는 precisely. 이게 스펠링 너 지금 뭐 어떻게 된 거야? C가 빠졌니? 하여튼 precisely야. 정확하게 관찰이라고 하는 녀석. 으로부터 나오는 결과는 절대 얻어낼 수 없어. 그럼 나는 이게 또 뭐로 보이는지 아니 얘들아? 다른 것과 다 연동이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로지 관찰이라고 하는 녀석, 정확하게 순도 100%의 관찰만으로 나오는 결과를 얻어낼 수는 없다니까. 근데 여기 뭐라고? 과학만 있다니까요. 그러면 상대적 개념으로 요 놈은 관찰, precisely 이 느낌 아닐까? 정확하게 관찰로만 얻어낼 수 있는 거. 괜찮아 혹시? 좀 더 가보자. So 그래서라고 했는데 자 이거 제가 할 말은 좀 할게요. 밑줄을 이렇게만 주고 넘어가지는 않을 거야. 평가 문제는 조금 더 친절할 거야. 무슨 말이냐면 여기 뭐 나무의 뭐 중간 부분을 자른다. 물론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평가 문제는 이 말을 몰라도 주변 신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유추할 수 있게끔 무조건 만들어줘. 왜? 밑줄은 함축적 의미니까.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 so라는 말을 그래서 주긴 한 거거든. 그러므로 라고 얘기했으니까 지금까지 했었던 내용 그대로 바뀌지 않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물론 지금 전까지 읽었던 것이 결국 데카르트는 이런 입장이고 오늘날에는 이렇습니다 라는 내용 줄줄줄 흘러갔고 바로 직전 문장에서도 데카르트가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원칙은 이런 것들은 못합니다 라고 해서 그래서 뭐합니까? 라는 그냥 맞는 얘기가 들어가면 돼. 그냥 지금까지 나왔었던 얘기 그냥 그대로 들어가시면 된다고. 다만 이 밑줄이 지금 데카르트 쪽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오늘날의 쪽을 얘기하고 있는 건지가 사실은 조금 애매할 수 있어. 그래서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 뭐 했을 거냐면 이후 문장 읽고 나서 좀 더 추측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도 사실 그랬습니다. 자 보자. 기술적 결과를 유도해내고 얻어내는 것을 위해서래. 여기서 얘기하는 테크니컬 리절트라고 하는 녀석 뭐 얘기하는 거니? 기술적 결과? 과학 쪽에 있는 결과? 이 생각 혹시 들을 수 있을까? 그런 거를 얻어내는 것을 위해선 뭐가 필요합니까? 라고 얘기했어. 그럼 너가 얘기해봐. 기술적인 결과들이요. 뭐 있으면 철학적이고 뭐 형이상학적이고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얻으려면 뭐 있으면 돼? 관찰 정확하게 하면 되고 과학만 있으면 돼. 이쪽에 있는 것만 된다고. 다른 것과 섞이지 않고. 그럼 여러분들 봐. 흰색. 요런 거 얻어내려면 됐지 이거. 괜찮아야 돼. 특히 줄기에 들어가 있는 물리적 원칙이 있으면 된다 라는 말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굳이 표현하면 노란색은 데카르트 형님 이거 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스템인 거고 하지만 빨간색에 해당하는 녀석은요 뭐 하래요? 요거 있으면 요거 할 수 있다고요. 괜찮아? 물리학이라는 녀석으로부터 과학이라고 하는 녀석 이런 과학적인 어떤 뭐라 그러냐 아까 기술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그럼 이거 잠깐만 더 쓸게. 물리 이거로부터 테크니컬 기술적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 괜찮아? 그럼 여기서 말하는 물리는 뭔데? 관찰 잘해야 될 거 아니야. 물리적 현상 같은 것들. 더 봐. 과학은 과학이에요. 근데 뭐해서? The new sense. 그럼 질문. 이거 데카르트 쪽이니 오늘날 쪽이니? 오늘날 쪽 얘기하면 돼. 그러니 여기서의 과학이라는 녀석은요. 자, 봐라. 이게 이제 글을 읽어 내려가는 관점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거야. 난 이 별것도 아닌 온니가 왜 중요한지 느껴지는 거야. 왜? 여기는 여기저기 연결돼 있어.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인데 얘는요. 이것만 있으면 돼. 얘는요. 관찰 정확하게 하면 돼. 얘는요. 요거 있으면 이런 거 된다니까. 그러니 얘는 뭐만 생각하면 돼요. 열매라는 녀석이에요. Develop from 뭐로부터 성장한다? 또는 뭐로부터 발생한다? 됐네. 트렁크라고 하는 녀석으로부터 오는 거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된대. 잠깐.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 느껴져야 돼. 글을 제대로 읽는 사람들은 이런 게 들어온다고. 뭐는 필요 없어. 뭐는 필요 없어, 얘들아. 요거만 있으면 돼. 물리학으로부터 이런 거 올라온다니까.
뭐는 없어도 돼? 이런 것까지는 없어도 돼. 괜찮아 얘들아? 트렁크까지만 있으면 된다고. 뿌리까지는 없어도 된다니까. 그러면 지금 방금 읽었었던 거 똑같은 거. In the new sense, new science sense야. new. 어디서? The fruits, 열매라고 하는 거. 열매, 과학. 자, 이건 몸통, 물리. 이렇게 쓰자 그냥. 물리, 과학. 근데 뭐는 필요 없다고요? 뒤에 보니까 regard to the roots, 뿌리는 필요 없대. 뿌리 필요 없어. 메타 필요 없어 이거. 여기까지 와야 되네. 자, 글은 다 읽었다. 이제부터 제가 이제 약간의 여러분들한테 이슈가 될 만한 얘기들도 섞어서 던질 건데요. 가장 좋은 건 뭐냐면 그런 거 쳐다보지도 않고 얘와 얘는 좀 입장이 달랐구나. 데카르트는 이거 하나의 통으로 봤고 얘네들은 이런 거 필요 없이 요거 때문에 요거 생긴다. 만 보면 되는구나. 그러니 얘는 요놈과 분리돼 있구나. 메타는 아니구나. 요 정도의 연관성, 관계성만 있어도 크게 정답을 골라내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어. 한 마디만 더 할게. 너네 밑줄 의미 원래 몰라도 되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는 보면 거기 뭐라고 돼 있니? 나무의 어디를 자른대? 몸통을 자른다 그랬죠. 그럼 나무 몸통 한번 잘라볼게요 제가. 이렇게 자른다면 그럼 얘 지금 뭐 얘기하는 거야? 여기 자르면 뭐만 남아? 요놈만 남아, 요놈만.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얘들아? 정확하게 무슨 욕 나왔어요. 미안해요. 정확하게 몸통의 마지막 부분까지 자른다 이게 아니고 몸통의 중간을 자른다 그랬다니까? 그럼 중간 자른다는 건 뭐는 일단 없다? 그래, 메타는 없어. 근데 뭐는 있어? 중간은 남아있잖아. 그래서 요거만으로 된다. 요 느낌이었어. 그래서 밑줄에 들어가는 녀석은 뭐였을까? 사실 여기가 밑줄이었다. 자, 여기까지 왔어. 선지 봐봐. 전 개인적으로 요 교육청 모의고사 출제하신 분들이 선지 쓸 때 정말 고민 많이 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왜냐하면 정말 평가원이 요즘에도 갖다 쓰는 선지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느낌이 좀 있어서 그래요. 하지만 좀 제가 문제 제기할 녀석도 있긴 있습니다. 자, 1번 선지 먼저. 자, 보니까 이거 봐도 우리는 뭘 느낄 수 있는지 아니? 진짜 교수들이나 문제 출제하시는 분들은 이걸 정말 중시해요. 봐. 과학이라는 녀석은요. detach itself from. 자기 자신을 뭐로부터 분리시켜버려? 네가 얘기해. 뭐로부터? 뿌리. 오케이. foundation. roots. 이거지. 됐지? 또 뭐 보여? 철학적인 거지 그거.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지만 형이상학은 뭐의 일분야인 거야? 제가 본질적 탐구라 그랬잖아요. 형이상학은 철학 얘기하는 거였었어. 과학은요, 철학과는 좀 다르다. 오늘날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실제 우리가 일상에서 봐도 우리 지금 과학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 뭐 AI부터 출발해서 뭐 이것저것. 근데 너가 과학을 떠올렸을 때 자연스럽게 철학이 떠오르니? 그렇진 않죠. 근데 옛날에 데카르트 시대 때는 그랬다라는 거지. 근데 오늘날에는 과학? 그냥 과학이지 뭐. 과학 alone. 과학만 있다고. 그리고 이게 어디로 옮겨 탄대? deriving outcomes. 어떤 결과를 얻어내. 너가 얘기해봐. 뭐로부터 얻어내? 뿌리 아니야? 몸통. 그러니 물리학. 물리학. 그치? based on. 관계까지 똑같죠? 관계를 시험에 낸다 얘들아. 내용 이해도 좋지만 관계성은 놓치지 마. 정답 1번 그대로 나오시면 되겠고. 2번 선지는요. 자, 보면 메타피직스라고 하는 녀석이요. 그러면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녀석은 뭐라 그래야 돼? 관련 없다. without이야. 관련 없어. 뭔 소리야? 이게 우선순위가 된다? 완전 반대 선지죠. 됐어요, 여러분들? 이런 선지는 저는 좀 잘 낸 선지라고 봐요. 이 반대 논리 선지 이런 건 잘 판단하셔야 돼. 3번은요. 자, 결과가 있거든. 근데 이게 뭐와 일치하냐면 관찰과 일치해. 잠깐만. 여기까지는 너무 좋아. 왜? 아까 precisely. 정확하게 관찰이라고 하는 녀석. 어디 있어? 정확하게. 여기 있다. 관찰이라고 하는 녀석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거. 이건 정말 좋다니까. 그런 결과를 내는 건 좋아.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야? 이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인 것까지는 여기도 너무 좋아. 어디가 틀렸어요? 이게 미쳤죠. 됐나? 데카르트는 그쪽 아니잖아 얘들아. 지금 밑줄은 오늘날 쪽이라니까. 완벽하게 반대구나 이 생각 들어야 돼. 자, 근데 3번 선지는 별표 세게 치시고.
제가 무슨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되겠냐면 이 순간을 박제해 놓으십시오. 올해 모의고사에 첫 해설 강의에 제가 이렇게 힘을 쓰는 이유가 나머지 다른 모의고사 해설 강의할 때 제가 그걸 언급할 거라서 그래. 야, 그때 우리 그 얘기 했잖아 라고 하면서. 봐라. 23년에 6편 킬러 문항 이슈 이후로 계속해서 평가안이 선지를 굉장히 밀도 있게 내고 날카롭게 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지에 한 80% 정도는 맞는 말을 써요. 근데 나머지 20% 내외 정도를 완전히 반대로 쓰거나 완전 개소리 쓰는 거. 이거 기억하셔야 돼. 됐나? 그래서 저는 이 문제 내신 분들이 알고 있다고 봐요. 요즘에 평가안이 어떻게 선지 내는지에 대한 기조를 무조건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출제자의 입장으로서, 저 개인 모의고사 출제자 입장으로서 이런 거 잘 봐두세요. 분명 올해 제가 또 얘기할 거니까. 자, 4번이요. 과학이요. 얘가 move toward, 어딜 향해 간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less라. 그럼 뭔가 뭐에 덜 의존하는 방향 쪽으로 흘러간대? 여러분들이 얘기해봐. 여러분들이. 과학은 이제 뭐에 덜 의존한 쪽으로 향해 가고 있니? 이거. 메타? 싫어요. 이쪽으로 가시면 되겠네. 괜찮아? 그러니. 여기까지 너무 좋다니까. 이거 무조건 의도 있는 선지 얘들아 별표 쳐놓고. 뭐가 이상해? 여기가 미쳤죠. 됐어요? 메타피지컬은 저 싫어요까진 좋아. 근데 왜 피지컬 쪽으로 가야 되잖아. 인과관계가 정답이 이건데. 피지컬 때문에 생기는 건데. 그 느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것도 요 선지, 여기 반대 느낌 좀 있어야 돼. 자, 이제 5번.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정답 1번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해설 강의 어울리지 않다 그랬었어. 지금 계속 선지 비율이 5번 선지 너 얼마나 나왔니? 미안해. 지금 메가스터디 기준으로 해서 21번 문제였었죠? 5번 선지의 5%? 이 뭐야 이거? 진짜 맞아 이거? 5%가 야 5%가 그럼 나 얘기하지 마. 안 해도 되나? 그래도 할게.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싶어. 일단 제가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과학은 de-emphasize 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뭐를 좀 강조하지 않아? 윤리적인 고려사항 같은 것들을 좀 덜 고려한대. 이거 힐끗 읽으면, 언뜻 읽으면 잠깐만 있어봐. 윤리적인 거는 약간 좀 철학적이고 약간 좀 형이삭학 쪽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오잖아? 그러면 요게 괜찮아. 그렇지 않아? 다시요. 요 에티컬을 형, 이상학 또는 철학 쪽으로 치부를 해버리면 그래. 과학은 이쪽은 좀 덜 강조할래. 맞잖아 얘들아. 뿌리 잘린다 그랬으니까. 뭐가 좋아서? In favor of raw observation. 관찰이 좋아서. 괜찮지 않아? 그러니까 관찰이 좋으니까 뭐는 de-emphasize 시켜버려? 저는 요거 메타, 윤리학 이건 좀 덜 강조할래요. 이렇게 보면 이해가 될 수 있을 만한 선지인 것 같아서 그래. 내 말 따라오니? 자,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과 생각이 일치하면 뭐 그냥 넘어가실 텐데 약간 선생님 저는 이런 식으로도 생각했어요 라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가감없이 얘기해 주세요. 뭐 질문 게시판이든 뭐든. 첫 번째는 요거 있죠. 요걸 뭘로 볼 것이냐. 그러니까 자꾸 내 생각으로서 의역을 하면은 에티컬이라는 녀석을 자꾸만 이 철학 뭐 이쪽에 연결하고 싶은데 어딨어? 지문. 아까 이 지문에 딱 한 번 나왔을 거예요. 윤리학이라고 하는 녀석이 어디 한번 나왔을 거냐면 어디 갔었냐 여기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에틱스는 얘들아 해석을 잘 해보면 오늘날의 우리가 과학이다라고 부르는 녀석이 consist for him 그에게는 어디에도 해당된대? 그게 윤리학에도 해당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 오늘날에 우리가 과학이다 라고 하는 게 옛날에는 윤리학에도 해당이 됐대요. 그럼 과학과 윤리학이 지금 같은 느낌의 같은 범주에 속해 있었다고 그때는. 여기까지 따라와? 그래서 사실은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하기 싫고 그냥 깔끔하게 문제 풀렸으면 좋겠는데 별 얘기가 다 나올 것 같아서 그러니까 데카르트 입장에서는요.
그때 과학이라는 녀석과 동일한 녀석이 여기 윤리학에도 있었다고. 됐어? 그럼 요렇게 만약에 전제를 한다고 친다면 오늘날에는 어땠다고 얘기하셔야 돼? 여기가 절반이 잘렸다 그래야 돼. 그러면 오늘날에는 그냥 요놈 때문에 요런 게 됐어요 라고 하는 건 흔들리지 않아. 바뀌지 않는다고. 근데 이거를 잘못 생각하시면 윤리학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요 밑에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걸 자꾸 생각을 돌리시면 그러면 저게 맞는 말처럼 보인다니까. 내 말 지금 따라오니 혹시? 윤리학을 네 생각으로 자꾸만 이 메타피지컬적으로 놔버리면 뒤에 엠퍼사이즈 되잖아요. 이렇게 될 것 같아서 그래. 하지만 얘는 대놓고 전제 자체가 요게 고정돼 있다니까. 얘는 여기에도 해당돼요. 얘는 여기라고. 여기. 괜찮아? 근데 저는 이렇게까지 사고를 해야 되는가라는 건 좀 약간 반대합니다. 오바예요, 이거는 지금. 시험 현장에서 이게 지금 뭐 국어에서 말하는 비문학 정도라고 얘기하는 독서였으면 저도 그럴 수 있겠다 하지만 영어에서는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된다고 봐.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얘 틀린 거 여기 요만큼 됐나? 자, 두 번째. 이것도 약간 현장에서 못합니다. 오바예요. 여기가 있잖아. 연관성 자체가 이 지문과 있나? 라는 느낌도 좀 보셔야 돼. 무슨 말이냐면 과학은 그 날 것의 관찰이라고 하는 녀석 그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관찰이 좋아요 라는 걸 선호해. 그래서 얘를 좀 덜 강조하나? 이 상호적인 관계가 말이 되는 거야 지금. 다시 한 번 더. 과학이 저는 날 것의 관찰을 선호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윤리적인 고려를 좀 덜 하는 거냐고. 아니 이 지문은 얘들아 그냥 과학은 그냥 관찰 쪽이야. 오늘날의 과학은. 근데 그렇기 때문에 윤리적인 어떤 고려 사항들을 좀 덜 강조한다라는 내용은 나온 적이 없다니까. 내 말 이해되니 혹시? 근데 이건 좀 오바. 나도 지금 하면서도 내가 지금 뭐 문제풀이 수업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저기 문제풀이 수업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저기 뭐 대학교 강독을 하고 있는 건지 하여튼 뭐 그래요. 그러니까 5번 서치는 조금만 다듬었었으면은 아이들을 좀 힘들게 할 수도 있었을 것 같기는 한데 뭐 5%가 골랐다는 건 여러분들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다는 거니까 그냥 그 정도의 그냥 아이디어 가지고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근데 뭐 이럴 수도 있나 혹시? 여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도 있을까? 이거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 놈은 뭐 나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봐요. 왜일까? 어딨어 그거? 나 지금 못 찾는지 알지? 요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옛날에 데카르트 때는 뭐가 안 됐어? 디피컬티가 뭐야? 정확하게 관찰과 일치하는 거. 퓨어하게 100% 순도 100%의 관찰과 일치하는 거. 그런 결과 못 얻어낸다 그랬어. 그러면 오히려 아주 관찰 그 자체. 뭔지 알지? 날 것의 관찰 그거. 그거만으로는 결과를 못 내는 게 옛날이지만 오늘은 그럴 수 있다는 거잖아. 관찰로서 낸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얘들아 다시. 그러니까 관찰만 있으면 돼요. alone, precisely 이런 얘기 그냥 쓴 거 아니라고 봐. 그리고 아까 without 이런 건 필요 없다고. 이런 느낌인 것 같거든. 그래서 raw라는 녀석은 저는 뭐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다양한 말씀을 좀 드려봤어요. 근데 솔직히 뭐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니까 그냥 이런 정도까지 학구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듣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뭐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그냥 관계에 집중하세요. 관계.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정답 선지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될 수 있으니까. 지금 밑에 5번 선지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뭘 던진 거냐면 내용으로 던진 거야. 해석의 관점으로서 여러 가지를 던진 거야. 그러면 이제 머리가 복잡해져. 그럼 시험장에서 시간 정말 많이 소비될 거라니까. 차라리 그러니까 그런 건 대학교 가서 하시고 문제 제대로 푸시려면 그냥 이거로 뚫어 나가. 알겠지? 안 그러면 사람마다 의견이 얼마나 다른데 그건 대학교 가서 토론하시자니까. 사실 이거에 대해서도 저도 좀 누군가 토론도 좀 해봤어요. 이거 좀 그렇지 않냐.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한 겁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갑시다.